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고 계신지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워드 프로세서 실기를 진행하게 될 이기호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워드 프로세서 실기를 한결 수월하게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한글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메뉴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한글 2002, 2004, 2005와 같이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 버전의 폴더가 나오고요. 그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한글 2005, 저 같은 경우에 2005죠.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 2004, 2005 어떤 버전을 사용하셔도 강좌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니까요. 가지고 있는 한글 버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글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은 초기 화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초기 화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제목 표시주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빈문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컴퓨터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문서 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 빈문서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빈문서 1은 위쪽 제목 표시줄의 빈문서 1과 똑같은 이름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입력기 도구 상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입력기 도구 상자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두 부분인데요. 자, 한영키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한글 영문 변경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현재 입력기 상태가 한글인지 영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 보면 2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2벌식 자판으로 2벌식 자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벌식 자판도 있는데 3벌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속기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자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3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2번씩 표준으로 변경하고요. 한영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영문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보면 Q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쿼티 자판, 영문 기본 자판, 한글 2번식 자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기본 입력 자판인 쿼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도구 상자 부분인데요. 도구 상자는 이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구들을 모아놓은 상자라고 해서 그냥 도구 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앞으로는 이 도구 상자를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메뉴 표시줄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메뉴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표시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닫기 버튼 두 가지가 있죠. 자, 닫기 버튼은 이 위쪽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용하시는 닫기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을 종료시키는 데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 버튼은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 이 아래쪽 버튼은 한글은 여러 개의 문서를 이 한 화면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골라서 닫아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자, 아래쪽을 봐주세요. 자, 세탭해서 문서를 추가적으로 만들었더니 빈 문서 1, 2, 3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빈문서 2만 남겨두고 1과 3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 한글 종료창으로 한글을 완전히 종료시켜버리면 문서 1, 2, 3이 다 없어지고 한글도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한글을 다시 실행하고 빈문서 2만 다시 열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빈문서 1부터 닫아볼게요. 어떤가요? 제가 선택한 빈문서 1만 닫아졌죠? 빈문서 3을 없애야겠죠? 3을 클릭하시고 없애면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문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종료 버튼의 기능은 각자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것은 제목 표시줄이고 이것은 뭐 메뉴 표시줄이고 이건 도구 상자고 뭐 이건 입력기 도구 상자다 막 이름을 설명드렸는데 이거 이름 외우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시험 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알고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메뉴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메뉴는 어떤 거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메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메뉴는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F10키를 누르면 어떤가요? 바로 나타나죠. 메뉴 F10키를 이용해서 메뉴를 활성해주는 방법, 그리고 왼쪽 Alt키를 눌러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메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메뉴를 한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인데요. 이 빨간색 체크 표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능이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체크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상황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선 기능이 켜져 있죠? 이 상황선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어떤가요? 상황선이 없어졌죠? 보기 메뉴에서 체크가 사라졌죠?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상황선 다시 클릭하면 상황선이 나왔죠? 체크가 생겼죠?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자, 우측을 보시면 Alt L, Alt T, Alt C, F6, F7, Ctrl NH, 뭐 Ctrl MP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있나요? 단축키가 옆에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마우스도 도구상자도 사용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1급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나 이런 메뉴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작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단축키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이 단축키가 어떤 거였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편집 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용지는 모양 메뉴에 편집 용지라고 있죠. 자, 단축키 확인하겠습니다. 단축키 뭐죠? F7키죠. 자,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취소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모양에서 편집 용지. 자, 여러분의 손이 키보드 위에 있다가 마우스를 잡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모양 메뉴가 또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리고 편집 용지를 클릭을 해야 되죠. 어떤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외우셔야지만 수정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가 나타났죠?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죠?
자, 여러분들 편집 용지 메뉴가 뜬 상태에서 Alt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위쪽이 T라고 되어 있죠? Alt키 누른 상태에서 T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죠? 자, Ctrl H, Alt H요. 죄송합니다. 자, Alt H키, Alt R키. 어떤가요? 마우스를 전혀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단축키를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Alt키를 누르면 어떤 단축키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축키를 외우시지 않아도 이 편집용지 메뉴로 들어오는 단축키만 알고 계신다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집용지 메뉴를 취소하신 상태에서 아까 단축키가 뭐라고 그랬죠? F7키였죠? 자, 그럼 F7키를 같이 눌러볼게요. 자, F7키 어떤가요? 바로 뜨죠? 그럼 여러분께서 키보드가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뭐만 누르면 된다고요? F7키만 눌러주시면 바로 편집용지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손이 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Alt키만 눌러주시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 편집용지에서 저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고요? 자, 우선 용지 종류에서 현재 A4인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용지 종류가. 그 다음에 용지 여백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보고 하시면 되느냐? 수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험지 당연히 나누어 주겠죠? 문제지를. 그 문제지 맨 앞에 보시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작성하세요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지 여백은 얼마로 주세요. 위쪽은 20, 뭐 아래쪽은 20, 왼쪽 오른쪽도 20, 막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 맞게끔 용지 여백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가다 그 수험자들께서 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여백을 다 외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험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오른쪽, 왼쪽, 뭐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제본 중에 5나 10mm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고의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간혹가다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감점을 당해야 되죠. 확인을 하지 않고 외워가시면요. 그러니까 외워가지 마시고 그 시험장에서 준 시험 문제에서 정확하게 적혀있는 치수를 확인하셔서 입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편집용지 단축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뭐라고요? F7키. 자, 근데 생각이 안 나요. F7키가. 그러면 어디서요? 모양 메뉴에서 편집용지 F7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엔 문서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의 관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저장하기, 그리고 파일 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동 저장 설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기는 뭐죠? 예, 말 그대로 내가 작성한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자, 파일 메뉴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여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볼 건 불러오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인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저장하기부터 알아볼게요. 자, 저장하기 버튼 메뉴에서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저장하기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자, 한글 실습이라고 파일명을 주고요. 저장 버튼 또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자, 위에 제목 표시줄 한글 실습, 한글 문서 탭에도 한글 실습 이렇게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옆에 뭐가 나오나요? 지금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경로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문서 탭이 빨갛게 변했죠. 이것은 현재 수정한 내용이 어떻게요? 저장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파란색으로 변했죠. 현재 편집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기 다시 누르면 까맣게 변했죠. 다시 이것은 현재 이 문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왜 빨간색이고 이건 왜 파란색이고 이건 왜 검은색일까? 그리고 이거는 뭐 저장이 된 상태고 이거는 안 된 상태고 이렇게 복잡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언제 저장을 했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장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손이 마우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커서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파일 메뉴까지 가서 클릭을 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죠. 이렇게 해야 저장이 한번 끝나죠. 자, 시험을 보면서 이걸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역시 단축키를 활용해야 한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보시면 Alt S라고 되어 있죠. S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Alt Save 같네요. SAVE에서 저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lt S 세이브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한결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자동 저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파일에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파일에 환경 설정이요. 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은 딱 한 부분입니다. 저장해 보시면 무조건 자동 저장, 쉴 때 자동 저장 두 개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조건 자동 저장은 사용자가 작업을 하고 있어도 1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를 이렇게 잘 까먹으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동 저장 시간을 조금 짧게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쉴 때 자동 저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여러분께서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계세요. 그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면 저장을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체크표를 켜서 이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분이랑 초 같은 경우에는 10분 10초도 괜찮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까먹으시는 분 자동 이렇게 저장하는 걸 잘 까먹으시는 분께서는 약간 짧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완료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옵니다. 자, 취소 잠깐 눌러주시고요. 파일에서 다시 저장하기를 눌러볼게요. 어떤가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한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다시 된 겁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창이 다시 뜨죠? 그래서 현재 내가 한글 실습이라는 파일을 똑같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실습 복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어떻게 됐나요? 한글 실습 복사로 변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한글 실습이라는 파일이 한글 실습 복사라는 파일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셨는데 A라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B라고 저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글을 다시 끄고 밖에 나가서 A를 B로 바꾼 다음에 한글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B라고 새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A 전에 있던 그 A 파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다시 눌렀는데 어떤가요? 여기 한글 실습 파일이 전에 있던 파일이 보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파일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자, 파일에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어떤가요? 여러가지 문서들이 있죠. 자, 그래서 다른 파일을 선택하고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이렇게 다른 문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빼놓고 설명드린 게 있죠. 뭐였나요? 단축키가 빠져있죠. 지금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늘상 쓰시던 거니까, 아니면 이 도구 상자에 있던 거 항상 사용하셨으니까 별로 어색할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막 하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저장하기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가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까지 손이 다시 가야 되죠. 다음에 커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저장을 했어요. 또는 여기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이핑을 해요. 그러다 마우스가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마우스로 다시 움직여야 되죠.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게 되죠. 워드 2급, 3급까지는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시험에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하고요. 자, 파일에 보시면 자, 저장하기 Alt S, Alt Save.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외우지 마시고요. 불러오기는 뭐였죠? Alt O. O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Alt 오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오픈, 열다. 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단축키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워드 프로세서 1급 강좌입니다. 작업하다가 Alt S. 변화가 있나요? 자, 아래쪽이 까맣게 변했죠? 저장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다시 볼게요. 빨간 상태죠? 편집 중이거나 저장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Alt S. 변했죠? 어떤가요? 시간이 절약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는 중간중간 Alt S 키를 습관적으로 눌러주시는 버릇을 꼭 들이셔야 되고요. 자, 파일 열기 뭐였죠? Alt 뭐였더라? 열다가 영어로 뭐죠? 오픈이죠? 아, Alt O구나. Alt O. 어떤가요? 굉장히 빨리 뜨죠? 마우스로 손이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대화 상자도 필요 없고 메뉴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마우스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업 끝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작업 끝내기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 버튼과 이 버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달라고 말씀드렸죠.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버튼은 뭐라고요? 윈도우에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는 버튼이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요? 문서를 닫는데 사용하는 버튼이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버튼의 단축키는 Alt F4, 아래에 있는 버튼의 단축키는 Ctrl F4키. 자, 이 Alt F4와 Ctrl F4는 MS 워드,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다 쓰이고요. Alt F4는 모든 윈도우 창을 닫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뭐 탐색기를 쓰다가 닫아야 된다든지 할 때 Alt F4키를 누르시면 동일하게 그 탐색기라든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분께는 약간 쉬웠을 수도, 어떤 분께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글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자격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체득한 내용이 여러분께서 차후 한글을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자격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격증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문서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1강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